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코마 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주영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특별히 또 방송에 나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봄 날씨네요. 그러네요. 네. 자, 2월의 마지막 날 정보 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관절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도 되고 봄도 오고 그래서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연세가 들어다 보면 관절염이 생기죠. 그래서 관절염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다 다른 것이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입니다. 퇴행성. 예. 우리가 뭐 흔히 류마티성 관절염이란 말씀을 좀 드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굉장히 다른 관절염이죠. 전혀 다른 종류의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한 75세 넘으시면 100%가 다 우리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오해야 되는 운명적인 그런 변화가 되겠는데요. 네. 이 퇴행성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노화로 인해서 이제 몸이 망가진다. 이제 이런 의미로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관절이 어떻게 망가지는 거예요? 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가 이제 만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뼈가 이제 서로 마주쳐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고 또 무릎이나 우리 골반 그런 관절에는 그 무게를 많이 이제 짊어지게 됩니다. 하중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뼈와 뼈가 만나는 사이에 그 충격을 완화하고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연골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치킨 드실 때 이렇게 끝에 있는 그 좀 물렁뼈라고 하는 거. 사실 물렁물렁하진 않고 뼈보다는 조금 물렁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단단한 이제 그런 연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윤활유 같은 그런 끈끈한 액체가 있죠. 그것을 이제 활액이라고 하는데, 이 연골과 활액이 들어있는 그 관절을 이제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우리 이 관절을 적어도 5, 60년 이상은 계속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기계 중에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아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동차는 물론이고 모든 기계가 다 뭐 10년, 20년 되면 다 달아 없어지는데 우리 인체라고 하는 기계는 계속 쓸 수 있지만은 이제 너무 오래 쓰시게 되면 혹은 또 무리하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연골이 마모가 되죠. 연골이 닳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점점점 얇아지고 그래서 완충 작용이 안 되고 예. 나중에는 그 뼈와 뼈가 이렇게 마찰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관절을 둘러싸고 윤활유, 활액이 점점 이렇게 퀄리티도 적어지고 퀀티티도 적어지고 저런. 네. 질과 양이 줄어들어서 예. 잘 관절이 삐걱삐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뭐 뼈가 굵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참 이 생로병사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병 걸리는 거 뭐 사람 가려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죽는 거 참 심각한데 나이가 이게 많아지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관절에 이렇게 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관절염에 잘 걸리나요? 네,
여러 가지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잘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아무래도 몸에 체중이 많으면 중요한 관절인 우리 그 무릎 관절이나 엉덩이 고관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부담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누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잘 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관절을 다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넘어져서 거기 관절이 있는 데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분들 혹은 또 제 환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운동선수들 특별히 어렸을 적에 티네이저 때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던 친구들 네. 그때는 뭐 겁 없이 막 하니까 관절이 망가지는 분들도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중년이 지나가면은 관절염에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아주 힘든 환경 가운데 노동 많이 하시는 분, 제 환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몸을 사리지 않고 미국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 네. 뭐 무거운 거 들고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관절이 빨리 닳겠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생내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근육이 약하신 분들. 이제 근육이 이 뼈를 지탱하는데 그 약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네. 뭔가 하면은 어머니가 이를테면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오셨으면 그 따님도 일찍 오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은 어느 관절에 많이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관절은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 네, 우리 한국 할머니들 제가 다른 주에서 일할 때 미국 환자들만 상대로 몇 년 일하다가 여기 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은 네. 한국 우리 할머니들이 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세요. 아하. 그게 이제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앉는 자세가 뭐 쪼그리고 책상 다리하고 이런 자세가 네. 아마 관절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그 고관절 우리 힙 엉덩이 관절이죠. 네. 예, 거기에 또 많은 관절염이 생깁니다. 이 두 관절이 아주 크죠. 뭐냐면 무게를 많이 지탱하니까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이 허리 관절입니다. 허리도 허리에 그러니까 척추가 뼈가 여러 개 있죠. 허리 요추에는 뼈가 5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3, 4, 5번 그다음에 이쪽에 많이 관절염이 생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허리야말로 평생 우리 무게를 지탱하고 우리가 굽히거나 짐을 들거나 할 때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니까요. 허리에 관절염이 오면은 또 거기에 이제 허리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눌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증상들이 생기죠. 네. 또 하나 이제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은 대개 그 엄지 손가락의 뿌리 부분 혹은 또 이제 다른 손가락들은 이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보시면 맨 끝에 마디 여기에 생기는 관절염들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깨에도 생기시는 분이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안 생기는 관절은 팔꿈치 혹은 손목 이런 데는 거의 안 생기죠. 네. 거기 관절염이 생긴 거는 퇴행성이 아니고 류마티성이나 혹은 다른 관절염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퇴행성 관절염 뭐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런 거구나 하지만 증상이 어떤지 한번 해서 정확히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증상은 아무래도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특별히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을 적에 뻣뻣해서 좀 한참 이제 움직여야 움직일 수가 있고 네. 또 계단을 왔다 갔다 하실 때 힘들고 아프죠. 네. 또 이렇게 하여간에 쓰면은 아프죠. 아하.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염증이 좀 심해지거나 그러면 또 이제 붓습니다. 붓고 네. 좀 뻘개지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무릎이나 손가락이나 이런데 이렇게 관절 모습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네. 무릎이 굵어지거나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군요. 자, 퇴행성 관절염은요, 이 노화로 인한 마모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치료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통증을 완화하거나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중 조절인데요. 예.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허리나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게 관절염이 증상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근데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 체중 조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절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운동을 못 하니까 체중은 늘어가고, 아하. 체중이 늘어가니까 관절염은 더 나빠지고, 네. 그러니까 또 운동은 더 못 하고 그래서 악순환의 반복이고. 예,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네, 참 네.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체중이 더 늘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고, 특별히 식생활을 주의하셔서 좀 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찜질이죠. 네. 뜨뜻한 물수건 이런 거 가지고 찜질을 여러 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치료의 중요한 것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어쨌든 관절이 망가지긴 망가졌지만 이제 남은 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게 보존을 하시려면은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근육. 예. 이제 이를테면 이제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 계신데, 그분들 보면은 이제 대개 이 넓적다리, 대퇴, 넓적다리 근육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그래서 최근에 뭐 빙상 경기 하다 보니까 뭐 금메달 딴 뭐 우리 선수가 넓적다리 근육이 허벅지가 튼튼하다 얘기하는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특별히 한국 여자분들, 노인분들 이 허벅지의 근육이 이렇게 튼튼해야 이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 그런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뭐 라디오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요즘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 뭐 유튜브 같은 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이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셔서 꾸준히 이제 움직이셔야 되죠. 그렇군요. 네. 부지런해야 또 관절염으로 좀 고통을 덜 받으실 것 같네요. 이 관절이 닳아버려서요. 아파서 이제 잘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그게 항상 이제 우리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의 근심인데요.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쓰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결국은. 네. 네, 이제 내가 무릎이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이래서 도대체 움직이지 못하겠다. 이제 걷기를 포기하자. 이제는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그 관절은 영원히 못 쓰게 돼요. 완전 퇴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쓰시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남은 거 가지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체의 비밀이죠. 인체가 다른 기계와 다른 것이, 다른 기계는 쓰면 쓸수록 마모가 되지만은 인체는 그래도 쓰면은 또 계속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덜 망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무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셔서 나한테 어떤 운동이 좋은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 무릎이나 고관절 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뭐 달리거나 뭐 아니면 줄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무릎 관절이나 이 엉덩이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죠. 우리가 뛸 때마다 이렇게 퍽퍽 뛸 때마다 이제 몸무게의 여러 배가 하중이 걸리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걷는 게 더 좋죠. 어허. 걷는 것. 또 하나 걷기. 이 관절에 중요한 아주 좋은 운동 하나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네. 이제 그러네요. 밖에서 못 하시고 붙박이 자전거가 있어요. 어디 예. 가든지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 허벅지 이런 데 근육이 많이 늘어나고 아주 좋은 운동이죠. 또 수영을 하다 보면은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꼭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또 우리 할머니들 이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 집에서 가사노동은 많이 하시지만은 이 어깨를 모든 방면으로 돌리는 그런 운동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깨를 온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을 하시고 이 맨손 체조 같은 거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허리를 위해서는 또 허리에 네. 뭐 뱃살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 하여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관절을 열심히 움직이셔야 네. 남은 관절 잘 가지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약물로 치료할 수는 없나요? 네, 이제 너무 아프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을 써야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약들이 소염 진통제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무슨 피린계라는 건데 뭐 아스피린의 형제들이죠. 뭐 아이부프로펜이나 에드빌 뭐 이런 나프록신 같은 것들 혹은 또 요즘 새로 나온 비싼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뭐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요. 새로 나왔기 때문에 비싸죠. 이제 또 그런 계통이 있고 아니면 그냥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타일레놀 같은 것 혹은 또 관절에다 바르는 소염제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관절이 또 아프고 붓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의사한테 가셔서 주사를 맞아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네.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품을 특별히 이제 무릎 관절 같은 데다 많이 놓죠. 거기다 놓으면은 거기 염증이 가라앉고 또 통증이 완화가 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은 좋은데. 근데 사실 그 말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연골을 집어넣는 주사는 아니고요. 연골 성분 가운데 하나인 어떤 단백질을 이제 관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미국에서 주로는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놓는데 예.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연골이 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조금 좀 이렇게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주사를 맞아서 얼마나 좋으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경우마다 달라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없어진 연골을 생기게 하는 주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걸 맞으면은 내가 닳았던 연골이 뭐 생기거나 커지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언젠가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줄기세포 가지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망가진 연골을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골이 막 이렇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우두투대해지거나 하는 것들을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절경을 통해서 이렇게 깎거나 꼬매거나 하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연골을 만드는 방법은 아직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인공 관절 수술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물리치료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주사를 해도 안 되고 너무 이분이 고통이 심할 때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할 때는 이제 그 관절을 갈아 끼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금속이나 플라스틱이나 혹은 세라믹으로 된 이런 인공 관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부품을 쉽게 말해서 이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연세들이 많아지니까 수명이 뭐 이제는 90 넘은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들 아주 많이 하고 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좀 큰 수술입니다. 해보신 노인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무릎을 크게 이제 찢어가지고 관절을 집어넣고 또 이걸 이제 회복을 하려면은 어느 그 재활센터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오래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 오래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또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요즘 가끔 이렇게 그 자리에 이제 감염이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이 관절에 감염이 되면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 관절을 박아 놓으면은 그 인공 관절의 수명이 잘하면 한 15년 정도. 네. 잘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은 우리가 젊은 분들한테는 잘 안 하죠. 한 50대나 뭐 60대 초반 같은 분들도 가능하면 안 하죠. 좀 더 기다렸다가 아니면 이제 15년 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박아 놓는 것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무릎, 그렇죠? 무릎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엉덩이 고관절,
많이 수술합니다. 또 어깨도 그렇게 수술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 관절이 망가지면 어깨가 참 이 회복이 늦습니다. 그렇군요. 또 손가락 관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아하.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이렇게 참 현대 의학이 발달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 뭐 뼈서부터 뭐 내장까지 다 바꾸는 내장까지 그런 바꿀 수 시간이- 있는 네. 날이 오겠습니다. 예, 간도 바꾸고 신장도 바꾸고, 네. 이 퇴행성 뭐 사실 이게 뭐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까지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엔 젊어서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아예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죠. 체중을 적당히 유지하시고 비만하지 마실 것.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적당한 운동을 하실 것. 그래서 관절을 늘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모든 관절을 이렇게 특별히 어깨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뱃살 빼는 운동. 이런 거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관절이 한번 부러지면은 그 관절염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뭐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몸의 전반적인 근력을 강화시키시면은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타코마 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주영 박사입니다. 김주영 박사 전화로 하시려면 253-5888에 0370, 588에 037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